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4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따라 146회라는 숫자가 색다르게 네. 들리네요. 왜요? 거의 3년을 향해 가네. 곧 150회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왜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요? 예. 버텼네. 그냥 웃자고 시작한 일이 너무 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초창기 멤버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원래 그 찌라시님이 계셨었고요. 아, 그랬구나. 네. 맞다. 거의 1회 때 찌라시님이 계셔가지고 갖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제가 요구르트였나 아마 그랬을 맞아. 거예요. 그래갖고 요구르트 주제로 갖고 얘기하는데 뭐 요구르트를 뭐 몸에 붓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자리에 내가 수위가 있는 거다가 높았죠. 야 영광이네. 네. 수위가 굉장히 높았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때는 팟캐스트로만 나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얘기했죠. 했었어요. 갖고 뭐 요구르트를 몸에 붓네 어쩌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다시 재정비 하면서 지금 146회까지 맞이를 했습니다. 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이 자리에 있었어요. 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마차님도 원래 그때 1회 때부터 계셨었죠? 네. 마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 뭐가 좀 얼굴이 좀 화사하시네요. 정말? 네. 자다 왔는데? 자다 왔어요?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자다 오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네요. 그러니까 이 자켓이 뭔가 좀 디자인 이게 저게 바로 카라라고 그러잖아요. YTN 스타일. YTN 스타일인가요? 여기 쏙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자다 자켓이 나왔다니까. 인상적이네요. 근데 아까 웃장을 딱 까고 들어오시는데요. 웃장?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자켓을 네. 딱 입었는데 네. 그 까고 안 까고의 그 차이가 있구나. 오늘 뭔가 느낌이 약간 약간 그 변호사 같은 그래, 느낌. 약간 아까도 느낌이 멋있었어. 약간 그죠? 오늘 약간 네. 느낌이 좀 약간 변호사 스타일이에요. 변호사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으아! 약간 느낌이 약간 뭔가 좀 법률 상담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자, 마찬가지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없었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이사 가신 건 많이 안정되셨죠? 네. 보통 이제 이사 갈 때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좀 살 거 사고 뭐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보통 한 달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 남았어요? 거실에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왜요? 원래 그냥 무소유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막 프로젝터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프로젝터를 안방으로 넣으니까 네. 거실에 TV를 안 놓고 싶으니까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 TV 안 놓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뭘로 쓸까 지금 뭐 거실을 중이에요. 책장을 딱 큰 걸 넣고 이제 책으로 채워.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약간 네. 도서관처럼 꾸미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약간 그 집에서 요즘에 운동 많이 하시니까 약간 뭐 운동기구 갖다 놓고 운동하시는 분들. 저 그래서 워킹패드만 덜렁 있어요. 거기서 아까 그런 거 있잖아. 워킹패드. 그 뭔가 있잖아요. 현대미술 설치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가끔씩 그 유튜브 맞아. 보면은 이렇게 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 요가 패드 다 깔아놓고 거기서 막 요가하는 자세 취하면서 다 뒤로는 한강이 비치고 약간 요런 느낌도 괜찮잖아요. 요가 패드 해갖고 좀 몸도 좀 꺾으시죠. 뒤에 한강 네. 있었으면 요가를 했을 텐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앞집 있어요? 앞집이 보고 있어? 근데 저는 요가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그 정신 수양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약간. 근데 저는 태보 이런 게 재밌어요. 막 후드로 패고 하는 거 예전에 조혜련 선배님이 그거 태보로 한번 히트 치셨잖아요. 태보는 15분 하면 땀이 쫙 빠져요. 맞아요. 자, 우리 그냥 얘기 들어봤고 이번에는 와 이렇게 리액션을 하셨던 오사춘기님 자리 잡아요. 자리 안녕하십니까. 주셨어요. 뭘 봐. 아니 쌍꺼풀 한 번 더 하셨어요? 붓기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 네, 한 번 더 하신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붓기가 역주행을 하네. 진짜요? 쌍꺼풀 붓기가 점점 빠져야 되는데 역주행을 해. 다시 붓기 요즘 있어. 그 역주행이 유행이잖아요. 깡도 그렇고. 붓기가 이게 안 나가고 야. 있어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요즘 트렌드로 해주신 거 같아요. 잠을 좀 안 자서. 소아과 의사님이 역주행 스타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붓기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스타일.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사과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날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요즘에 하던 일 계속 하고 계시고. 똑같은 일 열심히 하고 야구 보고 야구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아니 요즘에 4연승 했습니다. 4연승. 요즘에 어느 팀 응원하세요? 저는 뭐 불멸의 불멸의 두산 최강 두산. 두산. 예, 예. 두산 요즘에 여기- 좀 부도 위기가 많이 돌던데. 그래서 구단을 매각하네 안 매각하네 매각하기만 해봐. 네. 나 오사춘기님 인수해요. 혈서 쓸 거야. 어. 오사춘기님 인수하면 되지.
얼마에?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돈이 모자라서. 게임 회사들이 좀 야구단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주식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게임 회사들은 뭐 그냥 승승장구예요 지금도. 그럼요.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들이 이제 운영하지 않을까 만약에 넘긴다면. 요즘 관객들이 있나요 야구장에? 나 요즘 아니요 관심 무관중으로 없어가지고. 해요. 무관중. 지금도 무관중으로 해요. 무관중으로. 마네킹은요? 네, 마네킹 한번 잘못 넣었다가. 그 성인돌 한번 났었잖아요. 성인 축구장이었나? 축구. 난리가 났었죠. 야. 근데 그거 하나에 300만 원씩 하는데 그건 진짜? 그렇게 비싸요? 성인돈 하나에 300만 원씩. 그게 리얼 액션 마네킹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잘하나? 리얼돌하고 약간 이제 한 끗 차이. 뭐 학교 차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이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아.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네네네. 그럼 밤에 움직이면 무서울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한 다른 이야기는-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안 가보셨어요? 그 네? 샵? 어디? 나 갈 일이 너무 없지. 궁금하잖아. 아 그런 샵이 있어요 유럽에? 네, 샵이 아니, 유럽 그냥 말고 미국에도 있고. 쇼핑하듯이 이렇게 네, 그래서 하는 지금 거예요? 뭐 성인 샵 같이 네. S 뭐 샵이 딱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체험방이라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가봤더니 그 지저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개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지? 좀 화려하게 막 예쁘더라고. 이렇게 막 인테리어 하고 할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안 파네. 무서웠어요. 오히려 네. 더 어두침침하게 갖고 파네요. 좀 그랬었어요. 네. 네. 굉장히 그 시작은 굉장히 그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리얼돌로 마무리가 되셨던 그 오산충님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야수님 네 자리하고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야수입니다. 네. 약간 보니까 오늘 그 의상이 약간 있잖아요. 약간 그 계랑 한복 느낌이 나면서 근데 잘 어울려요. 왠지 계랑 한복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야수님은? 요즘 이게 그 새로운 분들을 좀 만날 일이 있는데 네네. 만나시는 분들이 김태년 원내대표 닮았다고. 그래서 흰 셔츠를 입고 가니까 네. 백종원 닮았다고. 그러네. 약간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아주 또 하얀 옷이 어쨌든 좀 약간 저런 계랑 한복 느낌의 티셔츠가 잘 어울리셔서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전통적으로 생기신 얼굴인 것 같아요. 차이니스 카라라고 그러나? 네, 맞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일은 뭐 따로 뭐 예,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자, 한 주 동안 좀 날씨가 더워졌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를 삼은 거는요. 이제 뭐든지 좀 늦게 하면 좀 시기성이 떨어져서 김이 빠지잖아요. 먼저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여름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날씨하고는 딱 맞아요. 오늘 날씨 엄청 더웠죠. 35도, 오늘. 35도. 네. 야, 오늘 푹푹 찌는데 아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그래서 자, 우리 여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자, 더위를 재밌게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네. 여기서부터? 자, 남는 거 내 거. 자, 하나 주세요. 나 2번. 자, 쪼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번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뽑아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네. 4번. 제가 3번. 저는 1번. 1번입니다. 하나 짝대기 하나 있네요. 말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146회 여름 이야기. 계속 저기 주제가 안 나왔고 제가 어저께 일을 좀 하다가 언제 주제 주세요 해서 이제 여름 이야기로 이제 뭐 반강제로 정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여름에 이제 과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과일이면 수박?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 집이 저하고 이렇게 멀리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집 옆에 바로 이렇게 누나가 살아요. 바로 옆에, 바로 옆동에.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처형네가 바로 옆에 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멀지도 않고 뭐 말 그대로 멀가중, 예? 겁나 가깝구만. 멀중가중, 예, 뭐 이렇게 사는데 엄마 집에 가고 이제 뭐 가끔 일요일날 가서 밥도 먹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운동이 좀 늦게 있어갖고 여간에서 갔는데 살구나무가 열린 거예요. 살구나무 아파트에 살구나무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열리지가 않은 거죠. 한 4년인가 5년 정도 됐나 봐요. 근데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에서 잘 안 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차에도 이제 뭉개지기도 하고. 그렇지. 차에도 떨어지겠구나. 예, 그랬더니 딱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거를 주웠나 봐요. 예, 나무를 흔들어서 주워서 이제 집에 갔더니 이제 그걸 살구잼을 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떨어진 그 살구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살구잼을 해서 땅콩버터랑 같이 해서 먹는데
그걸로 이제 아침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왠지 그 중금속 함량도 상당히 그때부터 쌍꺼풀 안 빠지시는 거 같으니까 그거 먹고 나서부터 안 빠지시거든요. 보통 그 아파트에 엄청 이게 그 뭐지 그 제초제 같은 거 네. 농약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하간 그거를 이렇게 먹는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마치 자기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뒷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갖고 어떻게 저거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살구 되게 예쁘다 이건데 그거를 어떻게 주워서 살구잼을 해서 먹을 생각을 했나. 약간 먹으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좀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기분이 은근히. 근데 오사축이라니까 요즘. 오히려 약간 좀 감동을 좀 받으셨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어렸을 때 외갓집이나 이제 그 큰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나 이제 어르신들이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시골길 옆에 나 있는 쑥 있잖아요. 네. 쑥 대충 뜯어가지고 쌀 갈아서 그걸로 딱 앉히면 개떡이라고 이제 그러지 개떡. 쑥떡이 그냥. 되잖아요. 쑥떡.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메가메 그 쑥이 예쁘게 그 새끼 쑥이 있으면은 그냥 뜯어서 그냥 그걸 된장국으로 끓이고 예, 그랬던 그 여름에 한참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잔디밭에서 잔디 뜯어다 부추 전적 막 이런. 그렇죠. 막걸리 이렇게 한잔 하고. 아까 이효리 씨가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축제 때. 그거는 많이 있고. 네, 축제, 아니 많이 흔한 네, 일이에요. 네, 축제 잔디. 때 부추절하는데 부추가 떨어져가지고 잔디 그럼 맛이 다르지 않아? 그 실제로 그 이렇게 익히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 진짜? 많이, 예. 많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축제 에피소드마다 항상 있는 거예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래서 야 뭐 그렇게 해서 살구잼을 바른 아침을 이렇게 먹었었는데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바빴었어요. 계속 바쁘고 뭐 이렇게 일 하다가 일요일 날에도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거의 한 12시 가까이 이제 일이 되는데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러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게 없었고 사업을 할 때도 없었는데 요즘에 월요병이 생겼어요. 월요병? 아. 일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먼데 생겼잖아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죠. 5시에 일어나서 한 7시까지 하고 저는 새날 이거 녹음하면서 한 2시간 준비하거든요. 2시간 준비하면서 혼자 막 녹음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십사립쓰면 좀 창피하잖아요. 예전에 뉴스 프로에서 월요병 줄이는 법 나온 적 있어요. 일요일에 그래요? 살짝 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일요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일요일날 계속 일을 한 거예요. 네. 월요일이 되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래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새날 녹음 준비하죠. 그다음에 집안 살림해야 되죠. 애는 안 따라주지. 그러니까 애가 중학교 2학년 되면서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먹고 따지네. 자지 마라 그러면 안 자. 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돼서 밥 먹고 난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네. 집에서 빨리 12시 반에 나가야 저도 출근하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그게 있어요. 저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안 비우면 안 돼. 반드시 그걸 해야 되죠. 또 화분에 물 줘야 되죠. 예전에 까먹으니까 막 화분이 다 말라 죽어서 월요일 날 반드시 이걸 하자 해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뭘 해야지, 분리수거해야지, 애 밥 챙겨줘야지, 나 녹음 준비해야지, 일해야지. 손님이 그때 전화 세 통씩 하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애가 여기서 불을 질러. 마지막에 탁 온몸이 지금 화로 지금 화로 그냥 가득한데 마지막에 라이터를 켰구나. 밥 먹어 그러면 막 그러니까 밥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나도 이거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국에 밥 말아서 아니면 물에 밥 말아서 먹는 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 허겁지겁 가서 또 가면 전화번호가 한 15개 있어요. 15개 하나당 20분씩만 통화해도 진짜 대여섯 시간 내내 말만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 백업 할 거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정신없이 토스트 하나 먹고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설탕 토스트에 그 있잖아 두유, 이삭. 그거 먹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또 녹음하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가면 또 이게 탈진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일요일날 일을 했겠어요. 저 일요일날 일하는 거 되게 싫은데. 근데 이게 오사춘기님은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생활 패턴이네요. 딱 들어보면 네. 형수님이 결혼 잘했네. 아니 그게 많이 편해 보이시네. 그게 형수님이. 아니라 아침에 그냥 나는 요즘에 뭐가 있냐면 아침에 빨리 오늘 애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 안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얼른
와이프 출근하고 애 학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새날 들으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건조기 돌리고 뭐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월급은 얼마 받으세요? 집에서 월급 왜 받아? 가사노동을 그렇게 하시는 아, 이혼할 때 내가 받아야지. 이혼하면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받아낼 거야. 그래갖고 일단은 갑자기 어느 날인가 생기지도 않은 그 먼데이 시크니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과일. 네. 과일. 그 계절 과일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주말에 네.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 농수산물 시장에서 그 청과를 하시는데 항상 거기 가서 과일 사드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빼놓지 않아요. 과일을 좀 저는 많이 먹는 편이라서 이번에 이제 수박 한 덩이하고 자두 한 박스. 자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 자두를 엄청 자두가 또 먹었고. 단 거는 좀 괜찮은데 아무 단맛 안 나는 거 아무 맛대가리 없더라고 먹으면도 뭐야 이거 그냥 말랑말랑만 하지 뭐지 약간 좀 싼 애들 있잖아요 모아놓은 애들 걔네들 약간 그런 애들이 많아요. 10,000원에 한 바가지 막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있고 제가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면 이렇게 여름에는 그 앞에 물을 틀어놔요. 네. 그래서 거기 수도꼭지에서 그 음식물 버리고 나서 손 닦으라고. 손 닦고 이제 그 세척을 하라고 저는 네. 비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좀만 더 가을이 돼서 추워지면 그걸 닫아놔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걸 이렇게 닦고 해야 되거든요. 그 통을.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름 이야기라고 했는데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여름이 1990년 그 여름방학을 이제 드디어 여름 이야기 나오는. 지금까지는 주부 이야기였어요. 주부 이야기였는데 드디어 여름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등록금을 대야 되니까 그때 알바를 3탕을 뛰었었어요. 네. 첫 탕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캠프장에 가서 이제 그 프레시맨으로 알바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프레시맨 그 옷을 입는 그 프레시맨. 예. 그래서 그때는 그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기계체조를 했었다 말씀드렸죠. 이게 짱이었겠네. 웃을 게 아니구나. 네. 덤브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기계체조하는 후배 2명을 더 데려다가 한 명 더 이 친구는 가르쳤어. 핸드스프링을 가르쳐갖고 4명이서 그거를 해요. 그래서 막 치과 가기 싫어요. 뭐 동극을 막 한 다음에 프레시맨을 불러볼까요? 그럼 우리가 쫄쫄이 보기도 흉한 반바지는 입으셨죠? 네. 아니 그냥 바지 위에 팬티를 입어야 되잖아요. 쫄쫄이 입고 그거 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결정적인 곳이 불룩한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덤블링하고 막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막 방방 나르죠. 나른 다음에 이제 캠파이어를 탁 붙여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막 놀아주고 하다 보면 온몸이 그 타이즈를 입고 하면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그걸 빨리 빨아놔야 되는데. 매일 빨아야 되는구나. 또 가면을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여자 팬티 스타킹 잘라갖고 가면을 뒤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가면 삐뚤어지면 이제 안 보이고 막. 땀띠 나지 않아요? 그 땀띠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미팅하고 점호하고 뭐 애들 다 잘 잡니다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갖고 뭐 잘못된 거 잘된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겠어요. 빨래하고 자겠습니까? 젊음이 모였는데 뭐 맥주 한잔 하자. 맥주가 소주 되고 소주가 막걸리 되고 그러다 엄마 아빠 얘기 나오고 멱살 잡고 뭐 아침에 또 눈 팅팅 물어서 뭐 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4주를 딱 했더니 온몸에 피부병이랑 피부병 다 걸린 거예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프레시맨인데 이게 통풍이 안 돼. 프레시맨이 후레시하지 못하네. 아니 프레시맨도 왜냐면은 옷을 벗었을 때를 안 봤잖아요. 지금 피부병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실제 몸에서 진짜 홍어 삭힌 냄새가 나.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수영장으로 달려갔어요. 개포 3단지의 우상스포츠센터. 거기서 제가 수영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또 수영장에서 열심히 가르쳤죠. 그러면서 피부병이 좀 나았죠. 염소로 이제 소독. 그래서 수영장에 물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실내 수영장이 한 일주일에 한 번 갈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마차님 실내 수영장에 저는 좀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매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간다. 제가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 그게 좀 깨끗하잖아요. 네. 국가에서 하는 게 그나마 좀 물을 좀 덜 아끼고 깨끗한데 그게 한 3년에 한 번 갈아요. 3년. 야외 풀장은 아예 안 갈고. 그러면 그 물을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오줌 싸고 토하고 그러니까 뭐 코 풀고 이러잖아요. 필터링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흑연이라고 연필심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걸러져. 걸러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거기다 따뜻한 물하고 유한낙스하고 섞어서 다시 이제 발밑으로 퐁퐁퐁퐁 뭐가 나오잖아요. 수영장 가면. 그게 되고 정말 대청소 한번 할 때는 그때 물 한번 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오 마이 갓. 3년?
3년은 짧은 거지. 그러면 수영장에서 이제 어프 할 올림픽 때 1년에 한 번 갔다. 올림픽이 1년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어프 하면서 입에 이제 물이 들어갔다가 뱉잖아요. 그거는 아니. 애들은 그냥 막 다 토하고 막 아니 그래요. 근데 저기 실외 수영장은 안 간다 안 가요. 그랬는데 지금 물 빠져 있잖아. 그럼 그 물은 어딘가 무슨-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물에 일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외는 음. 그냥 버려. 네. 버리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이 없잖아요. 트렌치 카바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쪽쪽쪽쪽쪽쪽 된 거 있잖아요. 빨래판 같이 생긴 거. 아, 예.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 저녁에 가갖고 반바지 쓱 가갖고 거기서 그 예. 채로 나방하고 이거 다 걸어내고 그다음에 유한낙스 10kg짜리 쓱 뿌려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몇백 명이 하고 오줌 싸고 수영하고 좋다. 나 수영장 안 그다음 이 사람 나가면 또 그다음에 또 가서 우리끼리 또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토하고 막 밀고 강사들끼리 막 그래요. 충격적이다. 예. 아. 그러니까 진짜 수영장에서 반드시 오늘 뭐 놀거리 엑스파일입니까? 반드시 나오면 이게 진짜 샤워 깨끗이 해야 돼요. 진짜. 특히 야외 풀장은 정말. 그리고 실내 수영장은 우리도 아무리 깨끗해도 그 목욕물 받아놓고 좀만 씻으면 금방 때 둥둥 아니, 뜨죠. 예. 호텔은?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그 염소 그것만 지키면 돼. 거기서 시청에서 와요. 와서 이걸 줘. 아, 염소 농도? 넘도하고 이게 혼탁도. 뭐가 줘 네, 그랬어요. 네. 여기 딱 그 보고 물속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뭐 5, 3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누리끼리한 색이고 여기는 완전히 맑은 색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갈아지는 거지. 어쩔 수 없네요. 네. 개인 수영장 하나 갈아지는 거죠. 갈아지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그러니까 배영에서 물 먹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애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은 정말 이렇게 밥 먹이고 보통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엄마가 수영장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을 급하게 하고 막 이러면 토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냥 쭉 토해버려. 그냥 수영장 물에다 그래. 울어요. 그러니까 화학 용어로 이거 확산이라고 하죠. 그 잡을 수 없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똥 싸고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져내고 그래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오 마이 갓이다. 아니 잠깐만. 진짜. 근데 한강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 물은 일단 그러면은 계절에 한 번은 버리긴 한다는 거네. 거기는 1년에 한 번 개장하잖아. 1년에 한 번 개정해서 생각해봐. 한 1000명이 거기 가갖고 그래도 그거는 다른 수영장보다 나은 거잖아. 그거는 이걸 하잖아요. 정화를. 근데 그건 정화 안 하고 거기서 그냥 건더기만 건져내고 하는 거예요. 건더기.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미치겠다. 그러니까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 바다로 가자. 수영장은 안 갈래. 강사들 쭉 한 줄 서갖고 모기장 같은 걸로 이렇게 쭉 건져.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20m 쭉 간다고 건지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말려놔. 그거 털어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거 창고에다 넣으면 거기서 이제 썩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했던 게 그러면서 수영장을 나가면서 했던 게 제가 이제 이삿짐을 했었어요. 이삿짐. 이삿짐 센터? 예,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노동을 했었는데 이삿짐을 하면서 요즘에는 포장이사란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포장이사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 야, 2.5톤 불러. 그냥 차 크게. 야, 4톤 불러. 이게 끝이에요. 뭐 옛날 같이 뭐 요즘 같이 뭐 와서 견적 내고 뭐 얼마고 계약금 얼마 해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또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책도 막 싸고, 그죠? 책도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다 싸놓고 이사를 그랬잖아요.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그러니까 그 자전거 튜브 있잖아요. 그 자전거 튜브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불. 자전거 튜브. 뭐 상처 안 나라고 그러니까 가구들 밧줄. 막아주려고. 자전거 튜브가 어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독이 그렇게 많아. 항아리. 옛날 이사를 가면 예, 간장, 된장을 맞아요. 아파트에 가도 베란다에 놔뒀다니까 진짜로. 그럼 그걸 그 자전거 튜브 있잖아요. 자전거 튜브 우리 운동할 때 막 하잖아. 그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불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고 밧줄은 왜 필요하냐면 요즘 같이 뭐 그런 게 없었잖아.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파트는 편해. 예전에 사다리 차도 많지 않지 없었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을 뜯어내서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밧줄로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예. 근데 뭐가 있냐면 장은 솔직히 안 먹었는데 그 자개 같은 거는 기스 나잖아요. 그렇죠. 스크래치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할머니가 옆에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저 자개장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사란 게 기쁜 이사도 있어요.
좋은 집으로 가고 근데 슬픈 이사도 있어. 더 정말 쫄딱 망해서 가서. 작아지고. 네, 그다음에 막 놀 데가 없잖아요. 가갖고 막 놔달라고 하는데 놀 데 없고 네, 그러면 되게 괴롭겠네. 도망가고 뭐 이런 이사도 있고. 마스터님 잘 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집이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그렇지 미치지. 그러니까 놀 데가 없잖아요. 살림은 많은데. 살림은 그대로인데 집이 망하면 놀 큰 데가 가구를 없잖아요. 작은 집에 우겨 넣어야 돼.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말 그대로 반지하인데 반지하에서 엄마인지 이모 같았고 엄마가 되게 젊어요. 정말 부시시하고 나오고 나랑 내 친구랑 가고 그다음에 그 오야 아저씨가 있잖아요. 오야라고 하거든요. 예. 그 아저씨가 그 트럭 몰고 가고 근데 거기에 여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 같아요. 뽀얗고 너무 예쁘게 생긴 거라 둘이 나오는데 살림이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게 끄내기가 지랄인 거라 끄내기가 뭐예요? 반지하니까 장롱 같은 거 빼기가 이게, 된다고. 예, 그렇게 돼서 45도로 이렇게 싹 기울어갖고 싹 빼놓고 해야 되거든요. 반지하가 그게 참 나빠요. 근데 그럼 한참 날르고 있었어요. 날르고 뭐 그래서 뭐 트럭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찾아온 거야. 남자가 남편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행패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웃으면서 막 분한 거 반 뭐 한 거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사가 그러면서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데 여자들이 딸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피해서 몰래 가려고 했는데. 예. 정말 내가 드라마 같이 살짝 흥분해가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짐을 날라야 되는 사람이고 저쪽에 이제 끌고 가더니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흥분해서 욕하고 뭐 몇 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누가 이사 가래? 우리한테는 소리를 빽 지른 거지 이제. 야 누가 짐 싸래? 이제 된 거예요. 괜히 화풀이. 그러더니 그 오야 아저씨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야 나서지 마. 우리는 집만 싸면 돼. 짐 싸고 만약에 안다 그러면 일당 받고 가야 되니까 나서지 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당장 내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트럭에서 당장 내려. 그래서 내가 이제 젊은 혈기게 얘기하다가 그 형님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된 거야 말하자면. 어디 영화 대사인데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신세계 아니야. 이정재 대사다. 그거야.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뭐 당신 나오고 뭐 당신 뭐 멱살 밀당하고 뭐 근데 애미애비도 없냐 뭐 새끼 나오면서 이제 결국 싸움이 됐어요. 내가 팍 밀었는데 하면서 결국은 이제 파출소까지 간 거야. 또 갔어? 대학교 1학년 때. 오사주기님. 파출소까지 가서 은평 파출소. 지금 생각나 씨.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 또 조서 쓰고 뭐 하고 뭐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 아니 나는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 저는 여기 뭐 알바 왔는데 어쨌든 불쌍하다고 해야죠. 나도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어머님 아프시고 여동생 가출하고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 보내달라. 나 학생이다. 그랬더니 밤을 꽉따서 이렇게 잡아놔요. 또 취객도 오고 뭐 거의 이제 짐 싸갖고 이제 뭐 이사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잡혀 있었어요. 진짜 거의 밤 12시 1시 이때부터 잡혀 있어서 계속 밤을 거의 꼴딱 새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가라고.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운방했지 뭐 파출소에서 뭐 이름 적고 뭐. 그 집을 이사는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새벽반 수영 가리키고 그 집을 찾아갔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너무 그 여자가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약간 로맨스가 좀 작용을 했. 약간 이게 무슨 뭐 사회적인 정의의 관심 좀 있었지만 그 여자가 예뻤었어. 그 친구한테 좀 뭔가 갔더니, 어필을 하겠다라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이사를 가면 그 막 10원짜리 떨어져 있고 막 장롱 밑에 막 그것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 다행히 갔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저씨랑 싸워주고 다른 데 불러갖고 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쩌면 그 아저씨를 어쨌든 딴 데로 묶어놓은 거네요. 그치. 내가 그렇게 한 거지. 큰 역할 했네. 일당도 못 받고. 일당은 못 받았어? 못 받았죠. 어떡해. 근데 실패한 로맨스네. 그래서 내가 이 여름이 되면 잊을 수 없는 1990년대 대학교 때 그 알바 그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듣기만 해도 땀이 나네요, 진짜. 여름 이야기야.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 저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이야기는 여름 이야기 편입니다. 저는 드릴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각국의 여름 휴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면서 열받아 보자 하는 이야기를. 다 7월에서 8월 아니에요? 7월 중순에서 8월 아니에요. 초.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휴가라는 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회사 다니는 애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휴가를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는 거냐 하고 봤더니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이 외국계를 저희 때는 쓰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는 한국 회사랑 외국계의 차이가 되게 컸어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다니던 독일 회사는 그 독일 자동차에 페인트 하는 도장 회사였는데 얘네는 독일 휴일도 쉬고 한국 휴일도 쉬는 거야. 대사관이 그러잖아요. 대사관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절을 다 같이 쉬는 건데 네.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보통 평균이 우리나라가 휴가가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정 휴가가 그래요? 일주일이나 돼? 아니 근데 그게 네. 예를 들면 기준이 뭐냐면 삼성, LG가 쉬는 그때의 하청 공장들도 다 그 날짜에 맞춰서 쉬니까 그러네. 이게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게 그거 아세요? 진행이 되는 거. 공휴일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 공무원들 휴일이에요. 공적인 휴일이 아니고 맞아, 그랬대 공적인 네,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이고 뭐고 공공기관에 다 닫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쉬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기업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절 있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은 회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딱 회사를 들어가서 첫 해에는 휴가가 없어. 휴가가 없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연차가 15일이 생기는 거예요. 15일이 생기는데 그 15일을 내가 어떻게 쓰냐면 그 15일에 처음에는 생리휴가가 따로 있었어.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여자애들은 15일에다가 12달, 12일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7일이 휴가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1년 중에 1년 거의 중에. 한 달이네. 11달만 일하는 거야. 근데 이제 11달만. 이 생리휴가는 한 달에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몰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몸이 남자 이상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으로.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세 달째가 하루에 온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남자 직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특히 남자 부서장급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자는 생리를 안 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애들만 쉰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남자 직원들이 쟤는 왜 생리 주기가 맨날 바뀌냐. 왜냐면 지 쉬고 싶을 때 쉬고. 그 나름 그 남자 직원이 그래도 합리적인 요구 사항일 수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왜 날짜가 다르냐? 결혼을 안 해서 아니에요? 말이야. 생리 주기라는 게 바뀌어요? 그렇게 칼같이 그렇게 막 그냥 아니야, 돌아가는 그게. 게 자로 잰 듯한 그 날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 모르니까. 아니 그게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많기는 해요. 그런데 대략 이제 비슷한 날짜에 간다고는 하지만 이걸 사실은 누가 그거를 저 직원이 생리휴가를 쓰는지를 해보냐고 트래킹을 해보냐고. 근데 이제 결국 제가 입사하고 한 1년쯤 후에 대한민국 노동법이 바뀌면서 생리휴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레알? 네. 그래서 이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없어진 거지. 이제 무급으로는 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14일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입사 1년 이후에. 근데 24일을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휴가를 쓰고 싶은 날에 토요일, 일요일을 껴가지고 거의 그러면 3주 정도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갔어. 그리고 평소에는 주말에 쉴 수 있으니까 그냥 주말에는 그냥 평소에는 일 열심히 하고 3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면 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누가 하나 빠지면은 그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사실 휴가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다 같이 쉬자 이렇게 돼버린 게 있는데 보니까 지금 와서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면 내가 하나 빠지면 내 일을 우리 팀에서 나눠서 쫙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쉬고 그 다음에 얘가 쉬고 다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나눠서 가져가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토요일 날 쉬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반대 지금으로 따지면 한나라당이지 난리가 난 거야. 주 5일 우리나라가 망한다. 맞아요. 망한다. 그래서 저는 학생을 상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놀토, 그냥 토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쉬자. 격주로. 네. 저도 회사 할 때 격주로 쉬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봐봐요. 아무렇지도 않잖아. 당연히 맞아. 토요일 주로 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어. 어. 그리고 지금도 토요일 안 쉬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많죠. 그런 회사들은. 왜냐면
모두 토요일에 쉬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더 발전해가지고 예전에는 토요일 날 이렇게 뭐 격주로 쉬는 것 같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한 달을 쉬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행사 쪽이 끝장이 나가지고 한 달이 뭐야 지금 6개월째인데. 6개월째까지 쉬고 있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막 미국은 더 많이 쉬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법적인 휴일은 0일이에요. 0일이고 대신에 기업별로 회사의 재량껏 휴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4일부터 뭐 21일까지 최장 21일까지 이렇게 주는 시스템. 회사 창립 기념일인데 좀 쉬고 뭐 그렇게. 대표 무슨 생일이라도 또 쉬고 이럴 수 있으니까 회사별로 다 회사가 다르게 마음대로 의무로 이렇게 규정된 휴일이 휴일이 없다는 거. 없다는 근데 웃기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은 항상 비슷하게 가는 게 있잖아요. 뭘 못해도 꼭 비슷하게 가는데 일본은 5일. 지금 이제 조금씩 몇일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휴가 같은 거 나오면 비교하는 나라 프랑스 있죠. 프랑스가 36일을 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쉬냐면 순수하게 여기에 뭐 공휴일 이런 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완전히 빼고 그냥 노는 완전히, 것만.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3일씩이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것도 보통은 얘네는 여름에 몰아서 쓰기는 해요. 그럼 왜 여름에 몰아서 쓰냐면 여름에 더우니까 무조건 남쪽으로 가거나 휴양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파리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세느 강변에서 태닝하는 사람들 막 보잖아요. 그게 그 세느 강변에 모래를 갖다 놓고 모래를 퍼다 놓고 거기를 바다처럼 느낌 나게 해서 태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우 거지 같은 것들 진짜. 그래서 그걸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옛날에 바다도 오세훈 때 그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한강에서 아, 진짜? 외국인 태닝할 수 있게 한다고 모래 퍼다가 외국인 그 태닝 그걸 하겠다. 외국인 우리나라 한강에다가 그걸 왜 했었다는 거. 없어졌어요? 찾아봐요. 그 아직 있다니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다 콘크리트로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예, 모래 그런 게 사장이 부르신 있었어요. 거죠. 세느강 같이. 옛날에는 여의도 가면 모래가 잔뜩 쌓여있긴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근데 그 공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건. 그 공사 때문에 쌓아놓은 건데 엄청 많았었어 모래가. 아니 그래.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잠실이 아니라 한강 수영장 알아봤더니 네, 네. 입장료가 5,000원이에요. 네. 근데 그 태닝 의자 빌리는데 10,000원이야. 돈 비싸네. 옛날에 저 600원, 1,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선착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그러네. 36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여름 휴가를 거의 보통 한 달 쉬어요. 한 달 쉬면은 이제 한 20일 정도잖아요. 그게 평일로 따지면 20일 정도 이제 쓰고 나머지는 주말이 끼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앞뒤로 해가지고 한 달 쉽니다. 그러니까 얘네하고는 일을 하려면 8월엔 없어. 12월에도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니까. 예, 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휴가 문화 중에 독특한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가 동시에 휴가를 가잖아요.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이게 마차님 시간에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잠깐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서 보면 전력 피크제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사업장, 현대중공업, 뭐 포항 그 포스코 이런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여름에 전력 수요가 제일 많을 때 쉬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여름에 더울 때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전기를 안 쓰면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블랙아웃의 위험이 낮아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줘요. 근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블랙아웃의 위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제도는 있는데. 없애야겠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시작해요. 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리는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찜 이러면 그다음 현대중공업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막 눈치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한전에서 보고 그 날짜에 맞춰서 보상금을 줘요. 어차피 안 돌아가는 사업장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법을 새로운 없애야 정보. 이 법을 없애야겠네 빨리. 그렇죠, 없애야죠.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전기가 딸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네.
그렇고,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냐. 그리고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잘 못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서 해수욕장에 사람이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터파크 같은 데도 몰리는데, 워터파크에서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때 이제 이거 하잖아요. 체온 온열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핸드폰 이거 방수 케이스 있죠? 여기다 마스크를 넣어. 야,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다. 아니 내가 신문에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게 쉬워. 야, 저거가 그러면 있잖아요. 수영장에서도 우리 수영용 마스크 이거 개발해야겠네. 아니 근데 그거를 직접 리포터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이 케이스에다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이거를 끼고 수영을 하는 사람도 없고 물에 들어가면서 이건 당연히 젖을 거 아니에요. 방금 그 형식적이다. 이야기에 생각난 게 그 미국의 어떤 아줌마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숨쉬기 불편하다고 입에다가 구멍 뚫은 사람들. 네. 그리고 음식 먹더라고요. 똑같잖아. 마스크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체육관 요즘에 다 갔다 온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헬스장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다 마스크를 써요. 진짜? 다 무조건 안 쓰면 안 돼. 어. 다 턱에만 걸쳐. 다 턱에만 걸치고 땀바지. 그러네. 땀바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봐도 실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외는 무조건 그러니까 실내를 무조건 쓰라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좀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밖에선 그렇지. 쓰고 예. 안에서 벗는 이유가 밖에선 써도 덜 답답한데 안에서 답답하니까 벗는 건데 사실은 안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비말이 날렸을 때 그게 이제 잔존 확률을 생각해 보면 그 야외에서는 거의 확률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오히려 실내에서는 그렇죠. 써야 된다. 계속 공기 순환되고 네, 막 네,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그렇게 쓰는데 아니 일단 여기에 사람들이 요즘은 방수 핸드폰 팩을 많이 사니까 그래서 거기에 핸드폰하고 마스크를 집어넣고 입장할 때 그게 마스크가 꼭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야, 뭔가 부적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난 안 걸려. 이거 마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려. 근데 그거를 언제 쓰냐고 마스크를. 야.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긴 하는 건데 너무 보여주기식이 좀 많네요. 어떻게 아니 보면. 근데 또 이거를 보통보다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숫자를 줄여서 입장객을 받다 보니까 얘네들 안 받을 순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게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26일부터 이 방송은 주말에 나가겠지만 26일부터 그 힘내요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세일에 들어갑니다. 또 뭐 우리 막 연말에 하는 그랜드 세일 뭐 네. 그랜드 코리아 뭐 이런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세일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든가. 그러니까 맞춰서 주든가 예. 다 썼는데 예. 지금 이게 명품 브랜드 쪽에 타격이 심각한 거예요. 네, 보통은 면세점에서 매출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항공에 이걸 그래서 보면 외국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 이 비행기 떴다 내렸다 하는 이 비율을 보니까 93%가 줄었어. 와.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 매출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명품 브랜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완전 철수하는 브랜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10분의 1 가격이 나오는 거야. 명품인데. 명품.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래요? 잠깐 철수해도 됩니다. 그동안 그래서- 자, 좀만 있으면 명품 명품 브랜드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좀만 있으면 명품도 남대문 시장처럼 자 2개 1,000원 샤넬백 2개 1,000원 조만간 이렇게 될 수 있게 좀만 더 버티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좀만 더 우리가 단합을 해서 자, 에르메스 좀만 더, 단돈 만원 에르메스. 좀만 더 몰아붙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참 우리가 많이 명품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잖아요. 사실 필요한 필수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세일 좀 몇 프로 한다니까 엄청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또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자동차도 그래요. 저희 닛산 그래, 닛산 엄청 싸더라. 인피니티 그거 철수한다고. 근데 40%인가? 닛산도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세 자릿수로 지금 닛산 새 차 뽑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커뮤니티에서 뭐 하냐면은 상품권 발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가 어떠한 작은 불법만 저질러도 무조건 사진 찍어서 다 상품권이라는 네. 게 그 티켓 발송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선 위반했거나 신호 위반하면은 더 지나가다가 더 그 찍는다고요? 차를 보면 무조건 찍어서 무조건 민원 올리는 거야. 그 세 개가 장난 뭐냐면 아니더라고. 일본 거 쓰지 말자 하고 산 놈들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불매 조금 이후에 그렇죠. 산 네. 거라서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여름 휴가가 다
막혀져 있는 상황인데 유럽 안에서의 국경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봐주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봐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위험한데 같은데. 유럽 위험한데 그러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이 휴가 시즌이 자기네들한테도 대목이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건데 대신에 비유럽 입국은 지금처럼 힘든 걸로 그렇게 가긴 하는데 이 중에서 키프로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휴가를 즐기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식비, 숙박비, 의료비까지 모두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야? 키프러스가? 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예요. 그 나라 이름이요. 예. 그래서 사이프러스 같은 그런 건가 맞아요. 보지?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막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국내에서 가기는 힘듭니다. 바로 가는 비행기도 없고 어딘가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면 격리야. 그리고 키프로스는 치안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는 그게 거 아니에요? 키프로스가 가면 내전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아, 위험합니다. 진짜로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내전 상태이면서도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되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아마 이벤트를 종종 할 건데 그런 나라 이런 이제 방법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독일이 휴가가 33일, 영국이 28일 이렇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걱정이에요. 지금 휴가를 어떻게 보낼 건가? 모두 이래서 구글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지금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어차피 집에서 노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 13,000원인가 얼마 내고 그 회원인데 너 뭐죠? 그 생각날 때 얘기해 주세요. 헤라클레스? 네. 그게 뭐지? 스파르타쿠스. 그 저녁에 전화 좀 하지 마. 그거 한참 보고 있는데 왜? 요즘 스파르타쿠스에 눈 빠지셔가지고. 빠지게 막 그날의 피로를 내가 풀라고 재밌어요. 배임수 맥주 한잔 하고 아껴봐. 네, 맥주 재밌어요. 아니 근데 한잔하고. 스파르타쿠스는 왜 이렇게 아예요? 29금이야. 그거 왜 보고 이렇게 나면 더 가요? 피곤할 텐데. 아니 그런데 이른 시간에 전화해 그 시간에. 왜냐면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로마 시대보다 더 문란한 시대는 언제인지 궁금해. 그다음 그 시대를 시대, 빨리 그다음- 영화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그다음 작품으로 미국에 계신 로마라는 분들. 작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Yes, Dominus. 네, 아저씨들 잡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여름 이야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군대 이야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축구 이야기도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회피했던 이야기. 이건 이제 아마 아니 여름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군대에서 여름에서 하는 그 가장 힘든 훈련이 유격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생반도 여름에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동계 그 추운 거 있잖아요. 혹한기 훈련을 하고 여름에는 유격 훈련을 하는데 혹서기 아니에요? 혹서기 하면 그 전투복에서 요플레 냄새나 요플레 냄새. 그러니까 혹서기 훈련이라고 하면 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반드시 자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 근데 이게 유격 훈련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그러니까 그 지금 스키 그 점프대로 변한 가리산 있잖아요. 가리산에 703 특공연대라는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부대가 전담하는 부대였거든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그 부대를 제일 먼저 이제 가서 장비하고 병력을 싣고 이제 작전지로 이동하는 게 우리 임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유격 훈련하는 데가 정해져 있었어요. 무조건 가리산, 가리왕산 거기였는데 처음에 이야기만 들을 때는 감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는 겁나는 게 없지. 갑니다. 그 뚜벅뚜벅 걸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행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지. 때가 한 7월 중순쯤 해가 정말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여름 해가 진짜 뜨거워요. 이게 따뜻하다가 아니라 진짜 따가울 정도로 뜨겁거든요. 그런데 해 아래서는 뜨거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쌀쌀해. 강원도 날씨가 진짜 희한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 행군을 시작하는데 자동차 부대에는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게 있어요. 3보 이상 탑승.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걸음 이상 가면 네. 차 타고 가라고. 3보 이상은 무조건 탑승하니까 이 행군을 하는 건 사진 찍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그 훈련을 했다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출발하는 것이지 곧 탑승할 거다라는 희망을 안고 도착지까지 걸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 유격이 2박 3일이었는지 3박 4일이었는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이게 그 여기 2박 3일 이틀 때는 일주일. 이틀 아, 때는 진짜? 네. 그 숟가락 들 때 손가락이 손이 흔들려가지고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럼 얼마나 하길래 그래.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그 가리산이 정말 6.25 이후로 항상 그 특수부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안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야. 고여 있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막 그 이게 그 무슨 PT 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이상한 그 반복 행위를 하다가 막 자빠지는 척하면서 흐르는 물에 대가리를 담그고 벌컥벌컥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유격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 사이에 이제 암묵적인 이제 어떤 목표가 생긴 거예요. 네, 처음 유격 훈련을 갔던 때하고 그 시기하고 우리가 전역하는 시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잘만 시간을 맞추면 두 번째 유격 훈련은 안 가도 되는. 그래서 그 유격 훈련의 날짜를 우리가 고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이제 저녁마다 모였을 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년 유격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중대원이 한 7, 80명 정도 됐었는데 이게 우리 동기가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이게 군번이 꼬인다고 하죠. 군번이 꼬여가지고 10명 정도가 우리 동기였어요. 굉장히 많은 거였거든요. 보통 한 기수 동기가 많아봤자 3명, 4명인데 한 동기가 10명이라는 건 엄청 많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틈만 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유격을 가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병장이 됐습니다. 병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부대에서 유격을 갔다더라. 뭐 옆중대는 언제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대는 언제 떠나나 이제 조마조마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10명이니까 이제 한 날 한시에 제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보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게 하루하루 이제 계속 이제 하루 이틀 상간으로 계속 제대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는 유격 훈련 가는 시기에 딱 가야 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딱 걸린 거예요. 나머지 3명은 먼저 제대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이제 분열이 시작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유격하는 기간 중에 전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말년 중에서도 정말 진짜 극강의 말년 상태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유격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옳은 일인가? 이걸 이제 우리 중대장하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다 갔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건 나는 괜찮지만 중대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큰일이지. 그러니까 가면 안 되겠구만. 중대장님의 인사상 야. 불이익이 생기잖아. 그래서 혹시 안 하기 됩니다.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걱정돼서 그게 그런 아니라 거지?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닥쳐.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대장을 설득하다가 안 돼가지고 예, 결국에는 제가 중대장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안 서류로 관리를 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협박을 했습니다. 나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줄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중대장도 빡 돌아가지고 야, 그래 영장 보내셨을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나 다 만들어 버릴 거야. 하지 마. 그냥 나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 안 통하니까 예, 결국에는 중대장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대 내무반에 오디오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오디오를? 오디오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그럼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원래 그거 다 내무반의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무반원들이 네. 이게 그 십시일반 모아서 네. 이렇게 산 오디오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배들이 물려준 네, 다 오래된 턴테이블이라고 거죠. 있잖아요. 인텔 네, 이런 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 오디오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당시 가격으로 한 50만 원짜리 견적을 뽑아가지고 이거면 됩니까? 안 돼. 그럼 이거면 됩니까? 해가지고 한 80만 원, 7, 80만 원짜리 오디오 세트를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만 원만 보내라, 만 원 보내라, 만 원 보내라. 그 10명의 동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중대장이 조건을 바꾸는 거야. TV 추가. TV까지 바꿔라. 뭐야? 그래서 이 양아치라고 하기에는 이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유격을 안 가도 되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금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저녁마다 집에 전화해가지고 만 원을 더 보내야 된다. TV까지 해야 된다. 네, TV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이 목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보니까 살살 욕심이 나는 거지. 요걸로 다시 조건을 바꿨어. 세탁기도 바꿔야겠구만. 조건을 바꿨어. 중대장은 뭐 계급 대위? 네. 예. 조건을 바꾼 게 유격하고 돌아오는 날 치킨하고 맥주를 준비해놔. 요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가 유격 훈련을 가지 않는 대신 오디오와 TV를 바꿔주고 복귀하는 날 회식을 해주는 그런 결국- 거래를 한 적이 있죠. 결국 돈으로 다 해결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씁쓸하네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별명이 존나 빠진 박서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쌍욕을 듣고 다시 제안하고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근데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근데 후배들이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첫 그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대장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부대 내에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모두가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걸로 빠지기는 아니, 어렵지. 근데 모든 나는 부대가 다 그렇지. 군대에서 인사사고가 나는 게 진급에 지장이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네, 인사사고가 난 놈을 먼저 제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난 놈이 올라가는 그러겠네. 시스템이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결국은 거예요. 군대란 것은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결국 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결국 남을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려고 안 해봤던 행군도 하고 안 해봤던 그 점프도 하고 안 해봤던 뭐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인사사고 안 나고?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이제 제대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예.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그 정도. 근데 여름에 관련된 그 군대 추억은 좀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관들하고 직접 협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걸 이렇게 쟁취해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유격 훈련 받으러 간 그 비어 있는 부대를 우리끼리 남은 사람끼리 경계 근무로 서야 되거든요. 맞아. 나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계 근무 한번 나가면 6시간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가려면은 이제 요광을 대체할 수 있는 PT병 큰 거 몇 개 하고 그 간식으로 먹어야 되는 도시락통하고 음료수하고 이거 다 소풍 가듯이 딱 챙겨가서 그래서 낚시 의자까지 챙겨가서 6시간을 버텨야 되는 그런 경계 근무를 24시간 돌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경계 근무가 다른 데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초는 무조건 해야 돼요. 경계 근무는 무조건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부대 주변에 서 있는 건 무조건 해야 되고. 2명 남아서 2명이 다 근데 저는 말도 공군 나왔잖아요. 해야지. 공군은 유격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받았던 그래요?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요? 좋네. 그래서 공군이 존중을 못 받죠. 맞아. 공군은 휴가를 나오고 유격이 없고 그죠? 더 군상을 더 하지 않아요? 길어요. 그러면 제 신조가 가늘고 길게 그러면 그 군상을 한 길게 4달 하는 게 더 나쁜 길었죠. 거지. 예. 4달 더 길었는데 제대로 하니까 군상을 그러니까 이게 더 하는 게. 그러니까 여름에 좀 인상 깊었던 추억이라면 군에서의 그 유격을 그러니까 돈으로 무마했던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 하나 하고 아니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대학 나왔다고 짧게 하는 그 나이는 아니시죠?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는 대학 나오면
3개월을 일찍 보내줬어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그게 뭐야. 옛날에 그랬다니까. 와. 옛날은 둘이 군대를 같이 가. 그래서 열심히 군생활을 해. 근데 내가 나보다 군대에서 한두 달 빠른 건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쵸. 갔는데 내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한 달 반을 일찍 제대하든가 아니면 최대 석 달을 일찍 제대를 해. 어이없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즘에 뭐고 채이는 게 다 대학생이고 그 당시에 장교 이런 것도 적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련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대학생들이 교련 교육을 받으면 군대를 한 달 반 빼줘. 2번 받으면 석 달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때도 있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학 다녔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는 그러니까 전체 부대 제가 소속돼 있던 그 자동차 부대를 통틀어서 대학 다니다 온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 없어졌는데 우리 이제 위 선배들이 그런 애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군대를 좀 늦게 와서 일찍 나가. 3개월은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네. 엄청 큰 혜택이죠. 네. 군에서 이제 그런 여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좀 군대를 좀 일찍 간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해서 기다리고 그 다음 해 여름이 됐을 때 이제 군대 갔던 친구들이 다 전역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 다 어떤 얽매이지 않는 상황에서 만난 첫 이제 모임에서 제일 먼저 남자애들이 꾸리는 계획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여름에 캠핑 가자, 여행 가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성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보자. 뭐 텐트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여행을 가보자 했는데 딱 둘러보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딱 2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운전을 계속 해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군대 간 동안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본 그 친구가 하나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대의 로망은 렌터카 아닙니까? 어디 그 고속버스 타고 가고 합니까? 20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딱 그 승용차에 딱 짐 싣고 이제 딱 렌터카 빌려가지고 거기에 5명이 딱 때려박아 타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어마무시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페트병에다가 남자 넷이? 예, 5이 남자 5시. 그 차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그 소리 없이 강한 레간자. 레간자. 대우 자동차. 레간자 한 대를 렌트를 해가지고 6박 7일로. 오, 그러니까 길다. 전국을 한 바퀴 도는 일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그 5명이 다 담배 피는 완전 왕골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서 이제 차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담배 연기가 쫙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까지 왜 그래?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일제히 창문을 내려. 그러면 차에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쫙 빠집니다. 정말 장관을 연출하거든요. 그런 집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 화장실을 누가 오래 참나. 이런 나는 야수님 되게 존경했었거든. 그렇게 목적지를 4군데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다음날 옮기고 하루 자고 다음날 옮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체력 상태를 너무 과신해가지고 원래는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점심시간 때까지 짐 정리하고 점심때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에서 또 일정을 시작하는 그런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첫날부터 너무 과한 술을 저녁에 이제 먹기 시작하면 사실 잠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섬아이들은 워낙 이렇게 기본 양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원래 시작했던 자리에서 내리 4박을 그냥 끝까지 있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여러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영도의 해변과 동해와 서해, 남해는 과연 어떻게 다른 풍광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이제 이런 게 원래 취지였는데 영덕에서 끝이 났다. 영덕이면 부산 위에? 부산 위에? 그러니까 동해 바다는 파도가 세다. 요 정도 확인하고 끝이 났죠. 굉장히 허무한 여행이었고 근데 6박 7일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울 일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서로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누군가 열심히 하면 쟤는 열심히 하는 애인가 보다. 하면 서로 이제 받쳐주니까 그런 건 아직도 계속 보고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름에 했던 좀 익스트림한 활동 중에 제가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오래 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름에 타기 힘들 텐데 그거. 그 지난주 그 수요일 방송하는데 그 생방송 중에 그 스크롤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같이 탔던 성수라는 동생이 걔가 이름이 김성수입니다. 근데 걔가 형 야수 형 저 성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생각나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걔가 인라인 타면서 만났던 이제 동생인데 누군가 이제 착한 사람의 표본. 저 사람 참 착해. 의사중계. 참 젠틀해 저 사람 괜찮아. 그러니까 딱 그 상상가가 딱 정말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네, 김성수 씨 혹시라도 우리 저기 야수님 옛날에 머리 길러서 염색했던 사진 갖고 계시면 꼭 좀 올려주세요. 인라인 시절에 그 꼴배기 싫었던 사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게 활동했던 그 카페 이름이 페인이었거든요. 부산 아마추어 인라인 스케이터라고 해가지고 페인이었는데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호회였어요. 그 페인 카페에 아직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검색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어떻게 할지 방법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도시간 투어를 해요. 인라인으로? 예, 그러니까 인라인을 타고 해운대에 모여서 해운대에서 울산까지 와. 이렇게 가거나 그 도로로 달리는 거예요? 또 타고 가죠. 와. 근데 이 여름철에 이 지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의 그 특유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좀 무섭거든요. 특히나 인라인 스케이트 그 바퀴 있잖아요. 네. 휠이 그게 또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우레탄. 우레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열에 굉장히 약해요. 네. 그러네. 그래서 높겠네. 그 내리막길 같은 것처럼 이게 좀 위험한 구간을 가다 보면 이게 그게 으스러져가지고 우레탄이 으스러져가지고 막 뒹굴뒹굴 다치겠네. 굴러서 내려가거든요. 와, 크게 그럼 다치겠네 그러면. 굴러서 내려가면은 이제 온몸이 붉은색으로 이제 이렇게 딱 색칠을 하고 다시 출발. 야.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인라인에 대한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라인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자체가 없어서 그 동화 때문에 생겼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너무- 어쨌든 찾길에서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네, 없더라고요. 네, 네. 위험해서라도 안 네. 되는 거죠. 아파트에서 어린애들이나 좀 타지 뭐. 근데 그러네요.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같이 운동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도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진짜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부산에서 울산까지 투어하는 게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스케줄을 크게 잡아가지고 저 통일 전망대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5박 6일 코스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요즘에 그 자전거 동호회들이 하는 거 그대로 예, 한 거네요. 예, 어디 예. 코스 가자 뭐 이런 예,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자전거 길은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잘 닦여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나이는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추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네버엔딩 스토리 146회 여름 이야기, 네,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름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여름이 되면
행사를 갔던 데가 있어요. 고정으로. 오. 해수욕장인데 저 하조대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약간 그 강원도인가? 강원도 저기 그 양양 옆에 아. 서핑으로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양양. 거기 옆에 하조대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그 행사할 때 밤에 왜냐면 하조대는 약간 저기 가족 중심으로 와요. 가족들이 많이 와서 뭐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아이 아니면 엄마 아빠 할머니 약간 구조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훈훈하고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르고 온 젊은 팀들이 있어요. 밤에 덩그라니 그 팀만 있어 앉아 있어. 갖고 내가 봤을 때는 추측하고 온데 둘이 서로 네가 여기 오자 그랬지. 약간 그거 알죠? 밤에 그 젊은 그 친구 여자분 둘이서 이렇게 벤치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나와 한 10시만 돼도 사람이 없어. 거기는 10시만 돼도 없어. 둘이 모래사장에 딱 그 의자 하나에 앉아갖고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폭주도 안 터뜨리고 없죠. 아무도 없고. 없죠. 저기 뭐 어떻게 그 런닝 셔츠 이렇게 입으신 아저씨가 터뜨리고 애들이랑 같이 요런 거는 있는데 여기 이렇게 뻘겋게 여기 타가지고. 근데 예전에 제 기억에는 저기 뭐 그 저기 어디 해운대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막 밤 12시 10시 이후부터 시작이거든요. 제가 그 서울 오기 전에 직전 3년 동안 살았던 곳이 광안리. 네. 광안리 그까지 제 현관문에서 광안리 바닷가까지 3분 거리였어요. 그거 늘 모니터가 되겠네요. 거기 항상. 정말 광란의 그죠? 글로벌 어. 미치광이들을 보려면 광안리나 해운대로 오는 게 그죠? 그 시간대가 약간 그러니까 저녁 때 밤에 원래 더 막 시원하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을에 막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남자분들 돌아다니면서 막 헌팅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가족 단위로 온 해수욕장에 그 젊은 여자분들 둘이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조대라는 이름만 보고 그냥 여기도 늘 저쪽처럼 부산이나 서해처럼 해운대나 젊은 애들이 하조대나. 많겠지 하면서 왔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 씨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요? 이리 씨가 가서 말을 걸어줘야죠. 아유, 저는 다음 날 또 행사를 봐야 되니까.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그래서 공인. 근데 얘기를 해줬죠. 저기 여기 말고 저기 좀 올라가면 양양에 저기 거기 그 서핑 비치가 있다. 그래 거기 서핑 스쿨도 있고. 거기 가면 대박이에요. 걸로 안내를 해줬어. 글로 가라고. 글로 가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런 데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정도로 가족 단위로 하는 데인데 여기를 제가 이제 2년 들어가고 이제 올해도 연락이 온 거예요. 행사. 또 전화 와요. 이령 뭐야 그러면 형 이장님한테 전화해봐. 이장님하고 통화하거든요. 거기 이장님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거기 오.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그 이장님하고 그 지역 분들이 다 그 일을 하세요. 뭐 튜브도 팔고 뭐도 하고 막 해서 수익 낸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또 월급도 주시고 또 남으면 그거 가지고 또 마을 예산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이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이제 행사 이제 뭐 할 거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무슨 그 중간에 있는 애들 이제 형 라인업 어떻게 짤까? 라인업도 다 나왔었어요. 행사 누가 올지도. 홍진영 씨.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홍진영 씨도 오고 또 육각수 형도 오고 그다음에 또 그거 있잖아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윤수연 씨도 오기로 돼 있고 하고 몇 명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날도 쭉 있고 제가 이틀 동안 제가 다 MC였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제가 아는 가수들도 좀 섭외해 갖고 넣어주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왜냐면 형 할 거니까 무조건 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듣고 나서 한 며칠이 안 됐을 거예요. 전화가 탁 오더니 형 취소됐어. 왜? 코로나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좀 서핑도 그런가? 아마 거기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예 많이 행사를 모이게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퍼블릭한 거는 네. 무조건. 예.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뭐 해변을 가는 것까지는 나라에서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장사인데 그걸 막 하지 말아라 할 수 정부에서 하기가 참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신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밀집되는 거는 막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올 수 있다. 예, 막 몰리니까. 왜냐면 몰려서 특히나 뭐 클럽 행사 이런 거 보면 막 붙잖아요. 붙고 그다음에 막 하면 클럽 하면 소리 질러 와 하면 침 쫙 집단 간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멘트를 그런 걸 하지 말게 하던가. 그래서 뭐 다 함께 입을 닫어 뭐 이렇게 멘트를 바꿔서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제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다 안 하는 추세로 가버려서 그래서 일단은 요게 드디어 그나마 기대를 걸었다. 왜냐면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제 그 행사를 가면 여름 휴가가 해결이 돼요. 낮에는 노니까 물놀이 하니까. 낮에는 물놀이 하고 1박 2일로 해요? 네, 1박 2일로 전 자고 그 전에도 가요. 거기 이제 진행하는 친구랑 좀 친해서 형 며칠 그날 할 거 없으면 더 일찍 와.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그 무대 세팅되는 거 구경하면서 낮에는 물놀이 하고 저녁에는 또 밥 먹고. 야, 이 얘기 들으니까 네. 회 소주 한 잔 너무 하고 싶다. 네, 회 소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얼마나 좋은 게 밤에 그게 거기가 이제 예뻐요. 그 행사가 바닷가 행사가 좀 매력 있는 건 이 무대를 바다를 바라보게끔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바다를 볼 수가 있어. 무대 딱 쓰는 사람은. 그리고 모래사장에 관객들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그러면 그 약간 이제 저녁 한 7시 때쯤부터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그 노을보다도 이제 바닷바람이 이제 선선하게 불어오면 아까 낮에 더웠는데 좀 시원한 맛이 설설 생겨요. 그때 이제 음악을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라드도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 있으면 이제 그 노래 듣고 2시간, 3시간 동안 노래 듣고 그다음에 불꽃놀이 축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재밌게 또 저녁 먹고 다음날 또 물놀이 하고. 네. 그래갖고 이게 진짜 어떻게 천국이 없어서 나한테 휴가 겸 그러니까 해변 축제가 예전에는 이제 해변 축제를 사회를 봐도 행사 끝나고 한 타임만 하고 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며칠짜리고 또 친하다 보니까 왜냐면 여름에 원래 숙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다 행사 준비 때문에 스태프들 숙소를 미리 다 구해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취소되면 수수료 같은 거 안 물어요? 그렇게 없죠. 있어요. 없어요. 짜로 얄짤 없어요. 계약서가 없는데. 쓰는 것도 계약서가 아니고. 없는데. 그리고 그 예전에는 근데 뭐냐면 그 예전에는 근데 진짜 그런 뭐 대형 원래 다 선입금 들어가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 좀 세신 분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걸 안 해도 이 행사를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리 잡아놓으려면 돈을 줘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 좀 올라가신 그러니까 웬만한 내가 알기로는 한 300 이상 받는 분들 거의 다 그렇게 선입금으로 다 갈 거예요. 그렇지. 거의 가요. 그래서 체크를 먼저 왜냐면 일이 많다 보니까 입금된 거가 무조건 고정. 그 다음에 뭐 끝나고 주겠습니다. 어쩐다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중간 기획사가 있어요. 행사 업체가 그 어차피 그 걔네는 만약에 관공서 행사라 그러면 행사 끝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림으로 주고. 도자기로 도자기. 아니 그거는 뭐 그냥 그 정으로 할 때가 있는 그것 건데. 때문에 무슨 뭐 라디오스타 이런 거 보면 깡패한테 잘못 엮여가지고 행사 뜨고 나서 도자기를 받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봐 동생 잠깐 앉아봐 막 그러면서 형 동생 되면 안 돼. 그래서 행사할 때는 그거 피곤해져. 아따 우리 사이에 이렇게 돈이 오가야 쓰겄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행사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여름 휴가인데 그렇게 딱 취소가 되고 나면서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그거 말고도 또 버스킹 거기도 이제 여름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버스킹 관련된 것도 확 공연하고 요것도 제가 들어가서 이제 사회도 오고 막 하기로 막 얘기도 되고 막 진행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것도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날짜가 자꾸 지금. 그러니까 요래서 올 여름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디 놀러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정말 심각하다. 심각해. 그러니까 행사 우리 업종은 사실 끝이 났어요. 내 조카가 네. 뭐 나름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방송반에 들었더니 이게 방송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영화과를 갔어요. 네. 집안에 난리가 났죠. 뭐 의대를 가라, 뭐 이런 애가 영국영화과를 간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공부도 잘했던 사람인데. 네, 그러더니 지금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자기도 깝깝하니까 삼촌 뭐 미국 보내줘, 뭐 이래요. 다 좋아. 근데 예술인이라고 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300만 원 받고 뭐 대학생 뭐 취업 뭐 한다고 뭐 받고 한 통장에 벌써 한 400 모였대요. 자기 그걸로 뭐 대학원에 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술인 저도 봤거든요. 없어요. 메일도 일리스 날라와요. 같은 경우도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무슨 사업자냐 그게 뭐 그런 거 없나요? 영세 사업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 예술인 무슨 등록증이 또 있어요. 네, 그거 빨리 해. 그거 신청을 했어. 이제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저번에는 안 나와서 못 받았어. 특수 무슨 뭐 종사자야, 맞아. 네. 네. 예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저도 신청해서 나왔고 근데 그걸 또 입증을 또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해줄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입증이 안 입으로 되고 하면 안 돼. 이거 입으로는 이거는 시사 정치는 이거 연예계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행사했던 내역 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진짜 너 공연으로 돈 벌었어? 이걸 확인을 해야 돼. 그다음에 또 앨범 가수 활동은 또 앨범을 몇 장을 냈고 뭐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앵콜킴으로 가수 활동도 했고 행사 MC 영향력 있는 근데 연예인인데. 야 보도 자료가 나간 경우에는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사가 거리를 찾아서 캡처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없는 애들은 이거를 증명을 또 어떻게 하려나 이게 또 좀 궁금하긴 한 거예요. 김일이 엉덩이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건 보도 자료가 아니라 몰카 자료고. 그 활동하기 돈 받고 찍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돈 받고 찍어서 엉덩이가 나왔으면 괜찮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 활동이다 되는데. 네. 그래서 올해가 그렇게 좀 될 것 같고 역으로 이제 올라가 봤어요. 저는 나의 여름 휴가는 어떨까 봤더니 이제 하여튼 최근에 갔던 바닷가는 이제 하조대 해수욕장을 이제 3년 연속으로 그때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저기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내가 처음 갈 때는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전 예전에 좀 기억나던 데는 이제 거제도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이니까 당연히 있겠지. 해수욕장 일단 그 돌로 돼 있어요. 돌멩이 말 있는 데 있는데 무슨 돌 그러니까 해수욕장? 섬은 그 백사장보다는 자갈밭이 더 많아요. 맞아요. 자갈로 되는 해수욕장이라서 서울 사람한테는 되게 좀 그게 좀 신선했었어요. 맨날 모래 밟고 했다가 거기 갔던 그때 그 친구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친구가 저기 그 폭스바겐에서 저기 인폼을 하던 아주 친구 있었어요. 아 여자분이구나. 네. 여자분으로 놀러 갔던데 이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뜨거웠겠네. 예. 그 중에 또 마지막에 헤어진 친구가 생각이 나네. 그분은 저기 그 춘천에서 이제 그 문어 닭갈비집 하는 형이 있어요. 갖고 그분이 거기서 문어 닭갈비를 팔면서 그 옆에 물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계곡 같은 게 있어요. 깊지는 않아요. 얕아요. 그러면 거기 그 닭갈비집에서 좀만 걸어 내려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딱 그 테이블을 깔아요. 이렇게 약간 테이블 하나 할고 거기서 몸을 담그면서 막걸리를 거기서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발을 물에 담그고 몸을 그러니까 반을 다 담궈요. 진짜? 정말 장난 아니야. 몸을 반을 담그고 거기다 테이블에서 거기서 이제 막걸리 마시고 안주 먹고 하는 거예요. 과일 먹고. 추워서 오래 못 먹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다 철거시켰다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거 다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거기 강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을 딱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랑 사이가 좀 멀어질 첫 번째 계기가 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거기서 그 형하고 이제 술을 먹는데 가방이 있었단 말이야. 제 가방에 내 핸드폰이랑 여자친구 핸드폰이랑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술 먹고 이제 나가야지 하고서 이제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넘어졌어. 그래갖고 핸드폰이 다 마시갖고 두 개가 다 멀어질만 하네. 멀어질만 하네. 한 번도 안 싸우다가 그날 대판 싸웠어. 이거 어떡할 거냐고. 나 핸드폰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하여튼 리포폰 바꿔주네 마네 핸드폰을 사주네 하여튼 그때가 그런 그게 있었고 그게 이제 강촌에서의 계곡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가평에는 잣하면 잣. 제가 잣 같은 사랑을 내기도 했지만 가평에서 어떻게 보면 1박에 제일 비싼 펜션이 하나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넘어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장님이 자기가 살려고 집을 졌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멋있게 진 거야. 펜션 하나 딱 해서 지려고 진 거예요. 크게. 멋있게 졌는데 짓고 나니까 뭔가 그 산속에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거야.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혼자 사시니까 크게 졌어 집을. 너무 크게 졌어. 정자도 막 있고 호수도 있고. 정자도 뒤에 잉어도 있고. 밤에 딱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그 롯데월드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너무 잘해놨는데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사는 거야 거기서 혼자. 그래서 이거 부른 거야. 거기서 펜션 사장님 부른 거예요. 제가 불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외롭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펜션으로 돌립시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밑에 이제 풀빌라 4개동 들어오고 거기 앞에도 이제 수영장, 거기 수영장 원래 있었으니까 딱 있어가지고 그 원래 그 사장님이 살던 데는 이제 단체 숙소로 해서 거기가 이제 1박이 몇백만 원이 하는 데예요. 근데 층이 한 3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앞에 수영장 있고 뭐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한뭐 20-30명 가도 되겠네 거기는. 네. 그런 정도예요. 아. 20-30명 이상. 아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네. 뿜빠이 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괜찮겠네요.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 물어보면 그렇게 막 많은 수로도 안 오고 딱 그냥 그 거기서 이제 파티할 만한 인원 정도 한 10명 내외로 와가지고 요즘 그게 재밌게 유행이래. 놀고. 네. 그러니까 저기 펜션 홈페이지 몇 개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가격표를 만들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하나 원룸 방 하나짜리인데 1박에 뭐 25만 원, 그렇게 해요. 30만 원. 아니 그 여름에 성수기에는 50만 원 도대체 넘어요. 이 돈을 내고 누가 오냐? 아 돼요. 근데 방이 없어서 없어요. 없어. 주말에 그래서 저 그것만 그 신기하더라고요. 거래하는 또 그 사장이 있어요. 자기는 여관, 네. 모텔, 펜션 그것만 그 거래해서 팔고 하는 건데 엄청 잘 된대요. 그게. 네. 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들 그 가평에 가끔 가니까 물어보면 광고비 있잖아요. 얼마씩 쓰시는 줄 알아요? 그 각 펜션 사장님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보통 한 1,000만 원 쓰시는 거야. 진짜 야. 한 달에? 네, 한 달에 쓰시는 광고비가. 그리고 옆에는 분은 야 나는 1,500 써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광고비를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이 쓰시는 거예요. 광고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데 뭐 어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홍보하는 데다가 다 하는 거 여기저기 다 광고를 하니까. 지금 그 모르시죠? 논산훈련소에 가잖아요. 네. 옛날에는 훈련소 딱 끝나면 뭐 했어? 바나 들고 가고 바나나. 김밥 들고 가고 네. 바나나 말고 바나 아 번호. 번호. 진짜 난 바나나 들고 가고 바나나 들고 가는 줄 알았어. 김밥 들고 가고 소주 들고 가고 거기서 지글지글 해주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다 없어졌어요. 나 요즘부터 배달시키겠죠. 아니 뭐예요, 훈련소에 빠바밤 하고 나서 어머님과 합니다. 딱 하면 우리 아재 하면서 밥 먹고. 가서 엉엉 울고 막 면회하면 이러잖아요. 네. 다 없어졌어요. 그럼. 애 데리고 펜션으로 가. 아. 300명이 수료를 하면요. 300가족에서 다 펜션으로 가. 야 논산에서 펜션 사업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글루야 이글루. 그게 하나 15만 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 해먹는 지금 거야. 먹고 해서 애 얼른 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야,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바뀌었다. 옛날에는 우리 형 때가 아까 그때였거든. 네, 우리 뭐 저희 맹호관 형때가. 딱 이런 데서 그러면 가족이 안 온 애도 있어. 네. 그러면 야 와 같이 와 우리 엄마랑 같이 먹어 해서 이제 불러서 그러니까 이런 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만 썩 빼가지고 딴 데 가서 먹는 거 아니야 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도 조카 면회 가서 그렇죠. 수료식 한대. 그래서 뭐야 그러면 우리 뭐 불고기도 싸고 뭐 이러는 거야. 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바나나 말고 바나하고 버너. 이게 아니라 가서 진짜 바깥에 펜션 잡고 애들 그러면 버너 있을 때는 어디 가서 그걸 해 먹어요? 연병장에 그냥 거기서 옛날에는 먹었어요. 연병장 막 맹호관 네.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겨울에 이제 눈 오고 그러면. 그 논산 훈련소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서- 뭐냐면 애들이 또 있고. 우르르 나갈 거 아니야. 네. 나갔다가 펜션에서 이렇게 하고 인터넷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러고 온단 말이야. 우르르 오면 차가 막혀.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서부터 뛰는 거야. 아 늦으니까. 네, 늦으니까. 야, 빨리 내서 저 뛰어가라. 그래서 거기 복귀 못하면 난리 나니까. 요즘에 면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훈련소. 많이 최소가. 바뀌었네.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여름 이야기는 어쨌든 올해는 그 하주대학교 행사로는 안 가지만 그냥 이번에는 진짜 자유인으로 저랑 같이. 그냥 자유인으로 네. 그냥 휴가차 한번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항상 늘 행사를 안 한다고 안 갈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행사가 없어도 그냥 어차피 이장님도 자기 본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놀러 왔다고 하고 그냥 인사드리러라도 좀 쉬고 와야겠다 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나랑 같이 가야 돼. 나랑 꼭. 형수님하고 저 아니, 싫어. 나 싫어. 열 손가락에다 주무습 지지. 코로나가 진짜 무섭긴 무서운 게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재미를 추구하시려면 해운대를 찾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올여름 해운대도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올 여름도 아마 지금 많은 거 외국에서 아니야? 오는 아. 사람들이 절반이거든요. 해운대가. 그렇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네. 힘드니까. 근데 외국에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갈 텐데
그것도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용소 그냥 드라이브 스루로 그냥 해서 밖으로 그냥 차로 한번 바닷가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뭐. 드라이브 스루로 해야죠 뭐.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네버엔딩 스토리 146회 네, 여름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봤는데 자 여름 물론 지금도 벌써 덥고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파트 값 뭐 대출 문제 뭐 직장 문제 코로나로 뭐 지금 뭐 자영업도 조금 어렵고 하시지만 짜증이 너무 많이 더 여름 날씨 때문에 더 짜증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여름에 더우지만 그래도 뭐 휴가 계획이라도 조그맣게 그래도 뭐 팔자가 좋아서 가지 뭐 이렇게가 아니라 잘 쉬는 만큼 또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충분히 좋은 휴식이 앞으로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니까 올 여름 휴가 계획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또 우리 여름 얘기 해봤는데 자 여름에 여러분들의 2020년 여름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할 거 없으신 분들은 네 유튜브 네 우리 새가 날아든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올 여름 휴가도 네 우리 새가 날아든다와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